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양의 실수 k가 있고요. fx가 ax의 x-b로 되어 있는데 ab는 지금 자연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의 실수 k. 자, 그래서 gx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항상 이걸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때 x의 범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f의 x-b는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한 건데 지금 k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곱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지금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는데 우선은 이것부터 좀 해결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gx를 이제 한번 그려볼 건데 이 gx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얘가 x축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여기가 0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b다라고 할 거고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음, 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지금 f의 x-b다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를 어떻게 해요?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x가 b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그려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또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이때의 교점은 2b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조건과 나조건이 있는데 지금 절대값 gx가 지금 b다라고 했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5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웠다라는 것은 x축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지금 어떻게 해요? 위로 올려서 대칭을 시켜라 라는 뜻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냥 가장 간단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칭을 시켰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칭을 시켰는데 이 그래프를 우선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k가 1이다라고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k가 1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인즉슨 결국엔 단순하게 어떻게 돼요?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감안해서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론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때의 높이 자체가 서로 어떻게 돼요? 예,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나조건에서 y 콜 b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지금 5다라고 했는데 b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당장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계속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6개에서 만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x축이랑 완전 동일해진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때는 3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시면 k가 1인 데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보시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높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우선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k가 1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f 앞에 있는 k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함수값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2배, 뭐 3배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 b부터 2b까지의 그래프가 지금처럼 더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요 녀석이 x축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0이라고 하고 요 녀석을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2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갔다가 자, 절대값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b부터 2b 사이에서는 본래 어떻게 해요? gx의 그래프 자체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에 대칭을 시켰을 때는 더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문제 해설을 하는 거니까 저는 좀 천천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선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5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처럼 보조선을 그었을 때 지금처럼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나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얘가 y 꼴 b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의 b라고 하는 함수값은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특정지어서 0과 b의 어떻게 정중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녀석의 함수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x축 아래쪽에 있는 것을 위로 올렸기 때문에 결국에 2차 함수니까 결국에는 그 꼭지점의 좌표에서 결국엔 최대값 b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이 녀석의 좌표는 2분의 b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위로 올라가 있는 지금 여기서 파란색으로 한번 그어보면 위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는 이 파란색의 그래프에다가 2분의 b를 집어넣으면 b가 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대칭을 시켰으니까 마이너스에 a의 x에 다시 어떻게 x-b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x값에다가 각각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2분의 b를 집어넣으면 되더라. 자, 그러므로 마이너스 a에다가 곱하기 2분의 b 자, 다시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4분의 AB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얘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B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A 곱하기 B라고 하는 것은 4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고, AB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자연수인데 두 개의 곱이 4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AB가 4의 약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1이고 4고 2이고 2고 4고 1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다시 어떻게 해요? 케이스 분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각각의 세 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뜻인데, 우선 첫 번째 A는 1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B가 4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 녀석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gx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를 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요 정도를 b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를 2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b보다 작은 데에서는요. 그리고 b보다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다라고 하게 되면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 a가 1이고 b가 4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b가 여기가 4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 얘는 8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위에 보시면 가라고 하는 조건에서 G6이 마이너스 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4와 8 사이에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6을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결국엔 이때의 함수값 자체가 마이너스 8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6이 B와 2B 사이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위에 보시면 G의 K의 어떻게 해요? F의 X-B라고 했죠.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쓸게요. G의 X를 다시 한번 나누어서 A에 그 다음에 X에 X-B다라고 이렇게 볼 거고요. 그리고 X라고 하는 것은 B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A에 X-B에 그 다음에 X-2B. 자, 얘는 X가 어떻게 해요? B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리고 그 앞에 K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6의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6을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K의 A에 그 다음에 6-B에 그리고 6-2B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A가 1이고 B가 4다라고 했기 때문에 K에 곱하기 1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죠? 얘는 2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4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8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K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2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가조건과 나조건을 이제 나조건을 둘 다 만족을 시키니까 크게 여기에서 모순점이 발생을 하진 않았습니다. 실상 이게 실전 문제다라고 하게 된다면 저 같으면 여기에서 A가 1인 경우 그리고 B가 4인 경우 그리고 K가 2인 경우로 확정을 지어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 것 같은데 이제 얘는 해설에 해당이 되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것부터 가볼게요. 자, 우선은 이거 여기에서 좀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쪽으로 가서 자,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리고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리고 위로 더 솟아오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지금 그 밑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y 콜 mx-1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y 콜 절대값 g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HM이라고 했대요. 자,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m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x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자극한과 우극한의 전체 총합이 6이 된다라고 해서 이때 t의 값에 어떻게 해요? 합을 구하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mx-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하나를 그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때의 교점의 개수가 1개.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지나게 되면 3개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1개, 2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때의 m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1개로 만드는 그때의 m의 기울기보다 더 작은 쪽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교점의 개수가 0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몇 개에서 만납니까? 두 개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총 4개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2개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게 2개가 아니죠. 요거 제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2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3개다. 왜냐하면 얘를 쭉 연장을 했을 때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요. 결국엔 3개. 자, 그러면 여기에서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뭐 이쪽에서도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두 점에서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때 교점의 개수를 총 2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m이라고 하는 게 t의 자극한과 t의 우극한이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이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진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면, 자, 요 기울기를 기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의 기울기를 제가 알파라고 하고 이 녀석의 기울기를 제가 베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보다 작을 때는 2개에서 만나고 알파보다 큰 데서 4개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교점의 합이 6개가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울기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베타보다 작을 때 4개에서 만나고요. 베타보다 클 때는 2개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2개의 총 합이 좌우극한에서 결국에는 6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말을 하는 m이 t의 자극한으로 가고 t의 우극한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때의 t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기울기죠. 그러니까 t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알파 또는 베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하는데 꼭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b가 4에 해당이 되니까 이때의 알파라고 하는 것의 기울기는 뭐가 되죠? 지금처럼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0,-1이고 이 녀석의 점은 결국에는 4,0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때 알파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4분의 1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처럼 접하고 있는 경우.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뭐 2가지 방식을 생각을 해도 됩니다. -1과 이 접점을 가정을 해가지고 기울기가 어떻게 해요? m이랑 서로 같다라고 해주셔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판별식 t를 사용을 하셔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면 이 녀석의 기울기를 제가 이 녀석의 교점을 뭐라고 할까요? 뭐 그냥 x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냥 그러면 x에다가 다시 플러스 1, 플러스 1이 아니라 빼기 0. 자, 그 다음에 x 값을 집어넣는데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가 4고 여기가 8이고 그 다음에 k는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에 2에다가 그 다음에 2에다가 a 값이 아까 1이었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4에다가 x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8 그리고 빼기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돼요?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0,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 교점까지니까요. 자,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녀석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고요? m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뭐 이 녀석을 마이너스 2에다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에 12라고 해야 되나? 12에 x 플러스 32에다가 플러스 1 그리고 얘가 mx.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2의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의 x. 자, 우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에 얘는 뭐가 됩니까? 64에 해당이 되고 여기 1이 되니까 63인가요? 예, 그래서 플러스 63. 그리고 우변은 mx. 자, 그러니까 얘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게 그거네요. 그냥 얘를 그냥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판별식 t가 0이 나와야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63. 자, 이퀄 0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때의 m의 값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x의 값 자체가 결국에는 한 점만 나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판별식 t. 자, 얘는 여기에 플러스로 이렇게 바꾸시고요. m-24. 자, 그 녀석의 제곱에다가요. 그리고 마이너스에 8이니까 8 곱하기 그 다음에 63. 자, 이퀄 0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지금 얘를 가지고서 이제 같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요 녀석을 이제 전개를 해야겠죠? 야, 이게 쉽지가 않네요. 자, m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에다가, 그 다음에 48에 m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뭐가 됩니까? 24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 곱하기 63은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24의 제곱이니까 83, 24죠? 자, 24 곱하기 24 그리고 얘는 3 곱하기 21 그러면 24로 묶었을 때 24 마이너스 21 자, 그래서 결국엔 이 녀석은 3 그러면 3, 40이니까 72 m의 제곱 마이너스 48m 플러스 72는 0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m이라고 하는 녀석의 이제 기울기를 이제 구해 볼 건데 m은 짝수니까 24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리고 24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72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4의 제곱 그러면 얘가 24 곱하기 3이었죠. 그러니까 24 그 다음에 24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24 곱하기 2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 곱하기 7이고요. 6 곱하기 4 자,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여기 2의 제곱을 다시 쓸게요. 그리고 곱하기 7 자, 이렇게 해주면 될까요? 예, 그러면 지금 요 녀석은 6으로 나오게 되니까 m이라고 하는 것은 24에 플러스 마이너스 6의 루트 14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좀 이제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얘를 쭉 연장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서의 기울기 여기에서 이제 접하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접했을 때는 더 가파르게 갑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완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접할 때는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작은 쪽입니다. 자, 그러므로 m이라고 하는 것은 24 마이너스 6루트 14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또 뭐가 나왔죠? 4분의 1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결국엔 두 녀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로 더해버리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4분의 1에다가 더하기 24 그리고 마이너스 6루트 14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요 녀석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4분의 96이니까 97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6 곱하기 14 자, 그러면 그렇죠. 4분의 97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6 이렇게 하게 되면 P 더하기 Q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11을 지금 곱하라고 했으니까 4, 3, 10이죠. 3, 7에 21이고요. 그리고 3, 9, 27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에 뭐가 됩니까? 6, 22, 72가 되나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9가 되고 그 다음에 219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답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답을 먼저 이렇게 좀 완성을 좀 했는데,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가볼게요.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어떻습니까? 문제가 좀 복잡은 했죠. 예, 그래서 계산이 좀 복잡한 거 빼고는 뭐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좀 지울게요. 자, 그리고 자,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이 x축이고 그리고 이렇게 더 내려간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b고 여기가 2b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0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가 2일 때와 그리고 b가 2일 때를 한번 해볼 건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2다. 그러면 여긴 뭐가 됩니까? 4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6이 마이너스 8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가 6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로 올렸을 때 양의 값이 나오니까 얘는 안 됩니다. 됐죠? 그리고 만일에 지금 보는 바같이 b가 4이고 그리고 A가 4이고 그리고 B가 1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에 해당이 되니까 역시나 6은 오른쪽 편에서 어떻게 올라가게 되니까 양의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일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인데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녀석도 좀 지우고 자, 이번에는 어떤 것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K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갔다가 여기가 b입니다. 여기가 0이고요.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리고 b부터 2b까지는 어떻게 해요? 낮아지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상황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얘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gx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다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a의 x의 x-b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k의 a의 x에다가 마이너스 b, x-2b.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에서는 b가 x가 b보다 작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지금 이 b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b랑 만났을 때 교점이 5개가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b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 이때 b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여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3b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요, 어디다 집어넣으면 되죠? 지금처럼 이 파란색 그래프에 넣으면 b의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즉슨 이 녀석을 어떻게 마이너스 처리를 하게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k에 a에 그 다음에 2분의 3 b-b 그리고 2분의 3 b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2b.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가 b가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2분의 1 b가 되고요.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1 b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4분의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k의 그 다음에 a의 b의 제곱에 그 다음에 이퀄 b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KAB, 자, 얘는 4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아까는 너무 양상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K는 그냥 양의 실수라고 했고 AB는 지금 어떻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KAB가 4의 어떻게 약수이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이제 딱 떨어지는 값이 나올 수가 없어서 얘는 지금처럼 어떻게 약수와 배수 쪽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런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6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걸 가지고서 이제 판단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래의 함수 gx를 우선은 좀 그려볼게요. gx를 좀 굵은 색으로 이렇게. 자, 여기 0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더 낮아지겠죠. 예, 그림을 좀 예쁘게 못 그렸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6 됐습니까? 그러면 0과 그 다음에 지금 b 사이에 6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6이라고 하는 건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죠? 지금 보시면 요 녀석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6a에 그리고 6-b,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가 마이너스 8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이 녀석을 이렇게 쓸게요. 6의 a에 b-6, 자, 이 녀석은 8이다 라고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자, 뭐냐면, 자, 이 녀석을요, 나눕니다. 그러면 3의 a에다가 b-6이고, 얘가 결국에 4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녀석도 자연수에 해당이 될 것이고, 됐죠? 이 녀석도 자연수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좌변을 이렇게 보시면 얘가 3이 곱해져 있거든요. 이 말은 즉슨 얘가 3의 배수입니다. 근데 오른쪽은 4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같은 값이 절대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러므로 요 경우에서는 어떻게 된다? 예, 만족시킬 수 있는 값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b보다 크고, 자, 이 녀석을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할게요. 동그라미 2번.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6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 값에다가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k에 a에 그 다음에 6-b, 6-2b. 자, 이 녀석이 마이너스 8이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처리를 하게 되면 k의 a에 그 다음에 b-6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6-2b. 자, 얘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8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씩 한번 따져주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k 곱하기 ab라고 하는 게 또 4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 우선은 6-2b라고 하는 게 음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양수가 아니죠. 아, 얘가 음수가 나오네요. 그러면 둘 다 양수. 그리고 b-a라고 하는 것은 b-6이라고 하는 것은 0보다 작죠. 자,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것은 6보다 작고, 그리고 이 녀석을 한번 해보면 얘는 3보다 큽니다. 그쵸? 그럼 b라고 하는 것은 많아봐야 4 그리고 5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b가 4일 때 5일 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자, b가 4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으로 집어넣어 볼까요? ka라고 하는 것은 1이 나오고요. 5를 넣게 되면은 k의 a는 5분의 4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거를 b가 4고 그 다음에 5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대로 한번 우선 집어넣겠습니다.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이 녀석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얘를요 또 한번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k의 a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얘가 8이다. 자, 그렇다면 ka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얘는 2가 되는 거죠. 2.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었을 때 ka에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는 5가 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죠. 마이너스 1이고 5 집어넣으면 여기는 4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얘가 8에 해당이 되니까 ka는 역시나 2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랑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엔 뭐가 됩니까? 지금처럼 b가 6이 b보다 크고 2b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만족시키는 그때의 값이 없으므로 k가 0과 1 사이에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 조건을 부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